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김윤나의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입니다. 지은이 김윤나, 출판사 카시오페아. 프롤로그.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무조건 윽박지르는 상사나 솔직함을 핑계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친구. 유독 아픈 말만 골라 하는 가족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하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당신도 지금껏 몇 번이나 말로써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냈을지 모른다. 어쩌면 어제 저녁에도 마음과 다른 말을 툭 내뱉고 돌아서면서 너무 심했나? 하고 후회했을지도.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말에 서툴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일명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을 갈망한다. 성공과 욕망을 쫓다가도 결국에는 쉴 수 있는 품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비난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실수했을 때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즉 말그릇이 큰 사람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1장.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 사람은 자신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상대의 말을 자르고 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더 열게 만든다. 말하기 실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시계 무시하기도 아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름과 특별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말 자체를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말하기 실력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함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쑤셔대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비난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너는 말로써 내 모습에 상처를 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말과 진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에 휩쓸려 대항하지도 않고 설령 말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순간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상대방에게 쉽게 충고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말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배경과
메시지를 찾아낸다. 마음속에 채워진 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구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바르르 끌어넘치지 않는다. 한 번 들어온 말들을 쉽게 흘리지도 않는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와 같은 가벼운 약속은 하지 않는다.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할 상황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정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딱 필요한 순간에 꽉 찬 말이 나온다. 그것은 세련된 말과는 다르다. 기교가 아니라 기세에 가깝다. 약간 촌스러울지 몰라도 결코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된다. 끌리는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말은 살아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기도 한다. 말은 당신과 함께 자라고 당신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진다. 말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 그래서 단단한 말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그릇을 다듬은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전보다 편안해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역할도 기꺼이 해내게 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말그릇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단단한 자존감이 되어 자신에게 선물처럼 되돌아올 것이다. 2장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감정에 서툰 사람들은 특히 가정이나 친구 간의 모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서툰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부부는 화장실 청소 때문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화장실 청소만큼은 남편에게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았다. 몇 번을 꾹 참고 넘어가던 나는 아마도 몇 번이나 안 하고 넘어갔는지 세고 있었던 것 같다. 유난히 몸이 고되던 어느 날 신랑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지금 나 무시해? 내가 분명히 청소해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하고 달려드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알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때 시각은 밤 12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옆얼굴을 지켜보다가 나는 야근에 찌든 그의 두 눈을 발견했다. 아차 싶었다. 그때서야 그가 어제 새벽에 들어왔다는 게 생각났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면서 내가 그토록 화장실 청소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한 내 오리지널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때 짜증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부탁한 것은 꼭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나의 진짜 첫 감정은 서운함이었다. 나는 서운했었다.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거다. 혼자서 서운한 감정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그대로 터뜨려버렸다. 분노라니. 그것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일하는 내 고단한 반려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30분 후 아까보다 더 지친 얼굴로 등장한 남편에게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내가 서운했었나 봐. 자기가 내 부탁을 모른 척하는 것 같아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느꼈나 봐.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내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노라고. 다만 감기 기운이 있는지 한동안 몸이 좋질 않아서 조금 놓쳤다는 말을 덧붙였다. 뒤늦게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것을 솔직하게 나눈 후에야 우리는 다시 평온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순간의 감정에 압도되면 사고 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된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남편이 계속해서 청소를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었다. 내 눈에 흡족하지 않았을 뿐 그는 어쨌든 약속을 지켜왔다. 짜증과 분노로 뇌가 마비되어 그 순간 그의 사정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질 못했던 것이다. 이런 비극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창고에서 방출하듯 한꺼번에 쏟아낸 말은 찰나의 관계를 어그러뜨린다. 평소에 진짜 감정을 인지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정이 당신을 덮칠 때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 익숙한 몇 가지 감정만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은 당신의 말을 결정하게 된다. 감정의 진짜 목적을 마주하지 못하면 당신의 말은 갈 곳을 잃는다.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떠도는 말이 되고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미안하니까 괜히 툴툴거리는 남편, 불안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엄마, 고마움을 빈정거림으로 표현하는 먼 친척, 부러워서 험담하는 친구처럼 말이다. 자존감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린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엘 브랜드는 그의 책 자존감의 6기둥에서 자존감과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줄 안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모호하게 이야기하며 대화 중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고 한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자신감이 없어서 상대의 반응에 쉽게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나 불확실함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했을 때 쉽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루고 극복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을 먹거나 압도당할 가능성이 적다. 감정을 품어내는 힘은 분명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화 중에 참지 못하고 무작정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의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하지만 감정 앞에서는 허약한 자존감을 드러낸다.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어디서 감히?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분출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타인을 위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들킬까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감정을 품어내고 다루는 일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존중과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 이 두 가지 심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외에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극심한 시간 압박, 집중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 속에 있기만 해도 감정은 쉽게 출렁인다. 감정 역시 에너지 자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전 없이 사용만 하면 쉽게 닳아버린다. 참는 것, 버티는 것, 숨기는 것,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모두 감정을 방전시키는 일이다.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술자리에서 자꾸만 부딪히는 우리의 공식들,
기호나 취향의 차이부터 가치와 신념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다름을 경험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할 때 보통 사람들은 대개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자세를 취한다. 무시하거나 강요하거나. 몇 번 설득해도 소용이 없으면 무시해버린다. 이것은 인정과는 다르다. 무시란 네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네가 알아들을 수나 있겠니? 하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강요하기란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내 의견이 관철되는가만 중요할 뿐이다. 나의 말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 말그릇이 넉넉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공식 안에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다. 각각의 공식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들을 때도 쉽게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공식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고 인정한다. 한 사람의 공식 속에는 숨겨진 배경과 충분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고 공식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좁힐 수 없는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공식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기억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즐겨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어? 네 결정에 영향을 준 기준은 뭐야? 질문을 통해 내막을 듣게 되면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 하며 인정해 주는 것은 가능해진다. 내게도 나름의 공식이 있듯이 타인에게도 고유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라도 강요하지 않는다. 조언은 하지만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의 결정이나 선택은 옳고 너의 판단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타인의 공식을 배려하기 어렵다. 너는 아직 멀었어 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위와 같은 질문을 사용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타인의 말을 담는 그릇이 넉넉하려면 한 가지 공식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그것이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내게는 값진 보석이지만 타인에게는 발의 차이는 돌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만 크고 작은 차이들을 조정하고 갈등을 통합해 나갈 수 있다. 차이는 분명 갈등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주하는 수많은 공식의 차이가 결국 인간성과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과 공식의 차이라는 것을 알면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3장.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표현하는 말과 차마 드러내지 못한 말을 모두 듣기 위해 노력하지만 말하는 힘만 센 사람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한다. 조언, 위로, 함께 욕하기 등이 친구를 위한 편들기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말에 가까울 때가 많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구를 밀치고 대화를 점령하고 만다.
우리에게는 교정 반사라는 본능이 있다. 상대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정 반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할수록 그것에 더욱 저항하게 된다. 물론 교정 반사의 밑바닥에도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선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말로 일으키려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사람이 좋다고 한다. 고쳐주고 싶겠지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고 싶겠지만 간섭하지 말자. 숨은 이야기까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불평하는 말을 고쳐주려고만 하면 그 속에 숨은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까지는 알아볼 수 없다. 답답하다고 앞뒤 재지 않고 간섭하려 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알아볼 수 없다. 관계란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것이다. 끝까지 참고 들어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거려요. 많은 사람들이 경청이란 참고 듣는 것, 눈을 마주치고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청 그거 뭐 따로 배워야 하나요? 그냥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경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다. 경청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관심 없는 말도 그냥 참아내는 기술이 아니다. 경청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고개다.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심이란 종종 험하고 깊은 골짜기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려면 다양한 능력의 조합이 요구된다. 상대방의 표정과 눈빛, 손동작, 자세 등도 하나의 말이 될 수 있다. 동작 언어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해력과 상황 판단 능력도 중요하다. 들을 때 단어 각각의 의미뿐 아니라 그 사람만의 독특한 표현 구조, 길고 지루하게 꼬여있는 앞뒤의 맥락을 연결하여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전달하는 뉘앙스가 달라진다. 직관력, 상상력, 추리력도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으로 이야기를 가려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휘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게 경청이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리모컨을 돌리면서 말해 하는 것, 모니터에 코를 박은 채 무슨 일인데 짧게 말하고 가 라고 하는 것, 휴대폰을 응시하면서 듣고 있어 하는 것 모두 듣기가 아니다. 듣는 척이다. 제대로 들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듣기의 기술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집중이 어려워지니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그럴 때는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듣는 게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는 게 더 낫다. 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지쳐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면 어떻겠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 평소에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그러한 양해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에너지가 있을 때 제대로 듣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
경청은 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듣는 척 하다 보면 금방 들통나게 마련이다. 내가 너를 위해 참고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한 사람의 세상 속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다. 그것을 참지 않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환영받는 법이다. 최근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배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다. 요즘 어때? 괜찮니? 하고 묻자 후배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괜찮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 말할 때마다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는 듯했다. 게다가 목소리가 지나치게 담담하고 건조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애써 덮으려는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여전히 슬프게 들리네. 허무한 느낌이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돌연 그 후배가 왁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선배, 너무 슬프고 공허해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후배는 울음 끝에 우니까 좀 낫다며 속삭였다. 씩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털어놓고 울고 싶었던 것이다. 감정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다가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떠난다. 당황스러웠지? 정말 놀랐겠다. 속상했지? 마음이 힘들었겠어. 이렇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휘젓지 않고 사라진다. 반면에 존재가 확인되지 못한 감정은 출구를 찾을 때까지 마음 어딘가를 떠돌면서 계속 생채기를 낸다. 그래서 슬픈 건지 아픈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감정에 무뎌지게 된다.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우리는 느끼지 않고 생각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익숙해하면서 느끼고 음미하는 것에는 어색해한다. 전략적 대화는 능숙하게 하지만 정서적인 대화는 불편해하고 사실적인 대화는 익숙하게 하지만 관계의 대화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사람이 중요하다, 관계가 좋아야 일이 되지 라며 모순을 드러낸다. 어쩌면 우리는 솔직한 감정 한마디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외롭고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못해서 누군가를 욕하고 세상을 비난하며 내가 부끄럽네,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라는 말을 못해서 상대를 질책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고 싶다면 이 감정 듣기를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한다. 사람 사이에 말이 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말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상대방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해받기 위한 문제로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 사람인지, 상대방의 진가를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 수 있어? 에 집중한다. 상대방이 그때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내 기분을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에만 집중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대화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간주한다. 상대가 유난히 까다로운 사람이고 사이코적 기질이 다분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화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내가 넉넉한 말그릇을 지녔다면 대화하기에 어려운 상대방을 만나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 대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대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관계를 바라본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잘못을 따지는 입씨름에서 벗어나 말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따라 다른 통로를 발견한다. 말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관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을 탓하지 않는다. 버거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따뜻한 배려를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인성과 성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것. 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마도 이 두 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